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에이씨, 어디 달았나? 없어.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뭐 하다 갔냐? 윤창아 얘기하다 갔구나. 또 윤창아 얘기가 또 나올 텐데. 네. 윤창아는 경호의 치운화상 행정에서도 경호가 자신의 행위가 불교의 폐해가 되고 있다는 것에 이게 뭘 인정을 해. 애기인가. 경호선사가 거다가 푸념을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자신이 나는 뭐더라? 폐기처분해서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써놨는데 그거를 진짜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말을 과연 하고 싶었을까? 그 전후백락에서 겸양의 뜻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윤창아는 그 경호의 발언을 기술을 뭐라고 그래요? 삼수갑산행의 출발 근거로 삼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것도 누가 하고 있는 말이요? 지금 김광식 교수가 하고 있는 말이야. 경호의 삼수갑산행은 그 돌연성 때문에 신비와 미화하고 있다. 이러면 돌연성은 뭐죠? 갑자기 뜻밖의 갑자기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그걸 들여다보면 갑자기 간 게 아니라 그랬죠. 계속 뭐였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계속 몇 년에 걸쳐서 1895년 4월 24일 날 여기서 아니 3월 30날이니까 4월 24일 날 양력으로 그 뭐죠? 교수형을 당하면서 경호선사에 대해서 계속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에 대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 특히 김광식 교수도 몰랐겠죠. 그 토련성 때문에 신비화 미화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고승의 행정을 미화되는 후대의 영향이 클 것이지만 사실은 그건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미화가 아니고 슬픈 이야기죠. 전설 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삼수갑생은 염세운 등등 다빈이 도표적 성격이 짙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를 몰랐을 뿐이지 경화의 삼수갑산행의 지는 매우 복합적이에요. 경화는 음주, 식욕과 석 등 비도덕적 계율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은 한데 그로 인하여 승가의 구성원들과 세인들부터 악마바정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에 온전한 선택했다고 생각된다고 누가? 윤창아가 썼죠. 두 개네. 이거 하나 치워. 이렇게 윤창아는 경호의 삼수갑산행의 폐경과 원인을 불교계에서 제기된 비판, 비난, 따가운 시선을 벗어나려는 은둔이었다 이라고 단정하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필자는 경호의 삼수갑산을 얘기해서는 경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배경과 요인도 검토했지만 삼수갑산에서의 행보도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거는 김광식 이야기. 또한 경호의 당대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의 역사에서 공적인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연히 공적인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을 갖는 게 경호선사가 불교계에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 인물로 가장 그 큰 불교계의 어른인데 일대 침투라는 시대상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배경미의 원인, 시대적 상향을 감수갑산에서의 활동 내용과 함께 조망하고 나아가서는 경호 일생의 지향 및 고뇌와도 조응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김광식 교수가 쓰고 있는데 뭐 김광식 교수님들 알았겠습니까? 요것도 하나 지우세요. 요거 하나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몰라서 또한 김광식 교수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그동안의 경호의 삼수갑산행에 대해서는 그간 중생구제, 보살행, 대승선으로 보는 시각과 환속으로 보는 시간이 있었지만 전자는 입전수선 1위 중에 화강동진을 했고 후자는 환속을 했죠. 그렇지만 전자의 입론을 대표하는 학자가 그리고 민영규, 김지경 이거 그 후자는 최병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최병원이는 환속이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에이,
한속은 무슨 개뿔 한속입니까? 대근 다양한 시각이 개진되고 있거니와 고영섭은 거사라는 인간에서 입세간적 삶의 실현이라고 했고, 이덕진은 창조적 사유에서는 만년의 환속과 북방어의 운둔이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창하는 자신이 생각한 삼수가스의 원인만을 강력하게 주장해갖고 여타의 주장을 다 배려할 여건을 다 희소시켜버렸고, 그의 영과와 논리를 참고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김광식 교수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고 있죠. 윤창하의 동거를 비판한 그의 함의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 생각할 점 없는가를 따져보고자 한다. 1. 허정과 옹산의 글. 허정 스님이 한때 천장암 주지였었죠. 아이고, 그런데 허정 스님도 어쩌다가 또 허정은 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의 스님을 보던 경화분도이고, 그 인터넷 질문에서 불교 포커스에서 다시 경화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죠. 그는 이 글에서 능화의 경화 기술은 소문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야. 이능화 글은 신뢰할 수 없죠. 그리고 김태극 글도 웃겨요. 이능화 따라하기 똑같다고 써놓고 잘 써놨네. 허정 스님도 저랑 같이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허정 스님이 저를 그거 할 때 경화선사 바로 세우기 2차 할 때, 천장암에서 할 때, 그때 제가 발표자로 나갔었죠. 그리고 김태읍의 글도 이능화 글도 따라하기고, 그럼 윤창하 글은 이능화 김태읍과 같은 맥락이지 뭐야. 그래서 그는 윤창하의 주장에서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나아가서 윤창하의 그런 표현은 표현 자유를 인정하지만 경화를 불교 폐단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경화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런 얘기죠. 지나온 100년 동안 경화의 일은 세간에 회자되며 성속을 넘나들어 경화를 바라보는 한계와 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따라서 천차만별의 호불호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화가 깨달음에 안주함을 버리고 비도의 보살행, 이걸 우리가 비도의 역행이라고도 하죠. 진흙탕에 가서 맞았어요. 그리고 얼굴에 진흙을 발랐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에두토면 황동진이라고 하더니, 이러한 것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누구 관점이더라? 허정의 관점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혀서 더러운 때를 닦아주는 걸레처럼 스스로가 걸레게 돼서 동사섭을 하는 스승. 동사섭이 뭐죠? 보시, 에어, 이행, 동사. 깨끗하니까 안 왔어? 그래서 경화선사도 동사섭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화선사를 최후까지 자신을 밀고 간 사나이 대장부, 중생을 구제한 보살, 위대한 선승으로 자기매했다. 즉 경화행위를 입전 수수와 이류중행으로 봤다, 이런 말이요. 어디서부터 또 안 돌았냐. 허정의 논리는 천장암 해주의 농산의 글에서 지속되었고, 옹산은 법보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경화를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윤창하가 깨달은 사람인 경화의 세계를 어떻게 해바려 봐서 시시비비를 안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봐죠. 당연하죠. 그런 윤창하를 향해 비평이라는 이름하에 시정탑배들에게나 쓰는 언설에 수석에 빠져있던 박예승처럼 언급하는 불경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진짜 불경을 저질렀지요. 엄중하게 항의한다 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경화를 당한 것 같이 또 피력했어요. 또 김광식 교수 잘 썼네. 경화 큰스님은 처절한 구도정신으로 일관하여 깨달음을 얻으시면, 그렇죠. 깨달은 분의 행동은 무의 행위야. 걸림없는 행동. 깨닫지 못한 범행은 무의 행위다. 계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오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깨닫지 못한 이가 깨달은 이의 무의 행을 흉내내는 것은 응당 경계해야 할 과오이지만 그 책임을 성각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거죠. 과오는 그것을 행한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얘기요. 부처님께서 보름주계를 정하신 것은
알코올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정도를 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된다. 저들한 정진산미를 통해 이미 깨달음의 경지를 등적한 이의 도인들은 그 계율에 걸릴 까닭이 없다 이 말이죠. 원효대사나 진묵대사 같은 성현들이 국차를 즐겼다고 파괴 운운하는 것은 계율을 지킬 필요가 있는 중생의 편에서 보는 시각인 하근기의 시각일 뿐이고, 오도한 경화의 선사의 행동에서 모든 행위 무의행이다. 경화가 경화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따라하는 배당까지 경화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 옹산 스님 얘기죠. 이와 같이 옹산은 경화를 철저한 구조정신에서 깨달은 스승이라고 전제했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자의 행동이 무의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율의 잣대를 들일 수 없다고 봤죠. 그래서 때문에 경화의 일체 행동은 모두가 무의 행위라고 주장했고, 거정과 옹산의 논리는 경화는 깨달은 스님이고 경화는 입전수습의 일요중행의 부사령을 하였으며 깨달은 경화의 행동은 무의 행위이기 때문에 계율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거정스님, 옹산스님 제자죠. 그러면 이런 논리가 불교 교리 수행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가능한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깨닫기 전에는 계율에 유의하죠. 아까도 말했죠, 저도. 근데 깨닫게 나서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필자는 계율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거론할 입장인데 필요가 없는 거지. 계율 전공이 아니래도 이미 깨달은 자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계율에 속박되어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굳이 안 지킬 이유도 없고 굳이 지킬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요. 깨달은 자가 얻으려고 규율을 지키려고 거기에 매달릴 것이며 굳이 규율을 안 지키려고 막 파괴를 저지를 것이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필요가 없다니까. 계율이 전공이건 나발이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이 문제는 간단치 않음을 우선 적시한다. 그런데 이 논리는 일부 학자 주장에서 연장 그게 아니고 깨달은 자는 필요가 없고 깨달지 않은 자는 필요하다 이런 말이지 뭘 복잡해. 예컨대 변이육도 학자예요. 경어의 선사상에 대한 제종이란 그래서 해능과 경어의 경우 지게는 설정된 계율에 대한 준수가 아니라 보는 데 청정한 성품 지키기로 본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그 논리를 다음과 같이 확장했다. 도노의 경지즉 일마친 이후에는 계율은 무의미하다라니까. 방금도 말했죠. 굳이 계율을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굳이 계율을 깨뜨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경어의 행적을 계율의 잣대로 측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계율은 토뇨 이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야. 그런데 오후에는 상식의 눈으로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잣대로 함부로 질 수 없어. 그래서 깨달은 이에는 계율의 잣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주장이 한국 불교계 및 불교 학계에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냐 이런 말이지. 만약에 수용할 수 없다면 한국 불교는 하자야 논리 계율인가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대승불교권 특히 삼불교권에서는 이런 논리가 그건 어떻게 수용 비판의 문제도 분석되어야 한다. 분석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깨달음의 경지는 이미 계율은 계율이 아니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윤창하는 그의 글을 기고할 당시에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후 법보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예요. 힘들어. 윤창하에게 언제까지 나와? 도망가고 싶다. 아따 김화식 교수 엄청 많이 썼어요. 좀 있으면 나온다. 몇 장 더 하면 나오겠지. 그러나 그래요. 그는 경어의 일탈과술 그리고 여색은 이례적이나 단발성이 아니다. 반복적 연속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 시대 아이고 언제 못 쓰겠구만. 언제 20대부터 했어? 아니 20대면은 경어선사가 지금 미치겠다. 에이그 참말 가치가 없다. 20대면 경어선사가 그 15세에 그 동학사 강원 그 초대 입학생이에요.
그런데 20대면은 경호선사가 23세에 그 강원의 9년 과정을 마치니까 못 쓰겠다. 20대 시작해서 입적갈서가 시작되었다? 어이가 없는 인간이네. 입적할 때는 이미 삼수갑산으로 가서 승복을 벗어던지고 속복으로 입고 있어서 유생들과 같이 어울려야 하니까 마신 것 뿐이고, 그런 거에 얽매이는 자니까 죽는 날까지 그 대도를 성취하기는 틀렸지.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논리를 이끌어갔다. 깨달았다고요. 막행학식이 그래도 좋다는 것은 율장. 그러니까 네가 본 거는 율장이지. 어떻게 율장만 받는가? 선오록을 좀 보시지. 부처님도 그러하신 적이 없고,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마조, 조주, 대해, 종고, 그리고 보조국사, 청어, 휴정 등 역대 거성들도 음주와 여색을 한 적이 없다. 헐, 어이가 없구나. 경허선사가 한 음주는 음주가 아니고 경허선사가 취했다거는 여색은 문등이다. 어쩔래. 네가 한번 문등이랑 잡아라. 못 쓰겠구나. 심지어 장로 종색의 선원 정교에는 음주 불사음계를 범하면 추방하라고. 깨달은 자가 아닌 자들이니까 하는 얘기지. 당연히 깨닫지 못한 자였을 때는 추방을 해야지요. 선원에서 인자서 청규를 지키는 자들이, 그들이 깨달은 선승인가? 어이가 없는 사람이네. 청규를 지키고 지금 선수행을 하는 자들이 깨달은 자냐고. 이미 경허선사는 깨달아서 그 청규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라니까. 몰라? 범어사 방암록 총섭 방암록도 있고 범어사 선원 총섭 방암록 청규 있잖아. 거기에 경허선사가 청규를 만들었는데. 어이 참 없는 사람이다. 경허스님의 반복적 지속적인 술과 여색은 무슨 여색이 지속됐고 술이 반복적으로 됐다는 얘기야. 병치료를 했다니까. 병치료랑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일부러 또 술 취한 쪽으로 했고,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승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웃기고 앉아있네. 전화 파괴하지 말래지. 본인은 해인사 승려주제에 탈속하고 나와놓고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에? 물론 죽는 날까지 안 하겠지? 하면은 부셔버릴 거니까. 내가 그동안에 당한 거 힘이 없어 당했다. 왜? 지금은 안 당해. 함부로 거론만 해. 그냥 확 그냥 경허선사 다닌 종로 내거리로 끌고 와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지 같은 쓴 걸 써놓고 있어. 경허스님은 선을 크게 일으켰지만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어. 동시에 한국불교를 누가 경허선사가 한국불교를 깊은 수렁으로 나? 지금이라도 경허선사가 있으면은 경허사 제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뭔 깊은 수렁으로 나? 김광식 교수 거 보니까 그냥 분함이 막 치솟아 오르네. 어디 한국불교를 경허선사가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어?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난 이에도 그 수많은 제자들이 경허선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노력했고 경허집을 만들어 놓고 그 이에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한국 선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무슨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어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고?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참여하세요. 이러한 행위들이 깨달은 선승의 무예행이고, 그래 무예행이죠. 깨달은 분상에서는 대자유인의 경지라고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그대나 왜곡하지 마.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 그냥 속태한 중이 속태한 충 주제에 왜 말이 많아? 할 말 있거든 나한테로 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한 번만 더 해봐. 속태한 주제. 해인사 승려나 잘할 일이지. 승려도 마치지 못하고 속태한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해? 마구니도 아니고 경호선사 사진을 아니라고 그 한 인간이 바로 그 인간이야. 그 인간. 앞장서서 그냥 어떻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한 인간이 본인이라는 거 몰라? 나는 다 알아. 어디서 함부로. 에이. 무해자제란 무한넘어 변명 같은 거를 이따위로 하고 앉아 있어 지금. 무슨 신문? 무해자제란 번뇌망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며 욕망으로 인해 본본사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웃기고 앉아있네. 그래서 경허선사가 번뇌망상으로 자유롭지 못했고 욕망으로부터 본본사를 망각해서 그 무해자제가 아니다? 개차법이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이다. 개차법이란 말도 쓸 필요 없어요. 그것도 다 경호선사가 49제 지내고 한 얘기를 얼마나 대단한 얘기면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실려있다고 하더만. 그대가 거론할 개차법 아니야? 막행막식이 뭔지는 알고? 착각하면 안 되기는 개뿔. 에이, 하기 싫으네. 에이, 짜증난다. 저윤창하는 막행막식은 경호선사는 막행막식 하지 않았어요. 경호선사에다가 자꾸 막행막식이라는 말 하지 마라. 경호선사가 언제 막행하고 막식했어? 다 알아서 행동했어. 알아서 행동하고 알아서 먹었다니까. 뭘 안다고 함부로 막행막식이라는 말을 경호선사한테 더럽게 갖다 붙여. 본인이나 잘해. 속태한 주제에 말이 많어. 막행막식은 율장 고승들의 행적 청교 등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뭘 주장해? 경호선사가 왜 막행막식이야? 나와봐. 어떤 부분이 막행막식인지. 다 경호선사가 계획된 틀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데 깨친 자가 그런 행동을 했겠어? 다 이미 알고 있는데 통찰력으로. 어디 하근기 주대들이 보는 안목으로 그따위 행동을 말해? 언제 경호선사가 막식했어? 아이고 참 어이가 없다니까. 어떤 놈은 또 뭐를 썼는데 절에서 경호선사가 고기를 구워 먹었대요. 이런 썩을 놈. 짐승 같은 놈들이죠. 난 누군지 알아요. 그거 쓴 놈 누군지. 내가 설정스님한테도 다 꼬아봐 일러 바쳤어. 하여튼 웃기는 놈들이 많다니까요. 순전히 돈 벌어 처먹으려고 책 하나 펴내고 나 무슨 책인지 다 알거든? 설정스님도 기절하려고 그래요. 경호선사가 무슨 절에서 어느 절에서 언제 무슨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었냐고. 미친놈들 아니야? 그거를 버젓이 써놓고 뭐래더라? 어휴.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도 더러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를 써서 돈 벌고 싶냐? 그 책 쓴 자의 손모가지 다 썩어서 문드러져야 된다고. 아이고.
참 미친놈이더라. 경허선사가 어느 절에서 언제 무슨 고기를 구워 먹었냐? 왜 그것까지 좀 밝히지? 에이. 그는 반복적이기는 개뿔. 전봉준 장군 사형당하면서 경허선사가 많은 고심 끝에 이런저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거는 의도된 행동이죠. 의도된. 반복적 일탈 행위가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해도 무슨 미화지. 아이고. 그는 경허를 솔직하고 깨달음 경지도 훌륭하지만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습기는 다 제가 웃기고 앉아있네. 정말 어이가 없는 인간이네. 너는 습기가 다 제거됐냐? 습기가 뭔 줄이나 알아? 이 문제는 옛날에도 논란이 되었다. 이광수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김광식이 잘 써놨네. 옛날에 경허 같은 중도 육체의 용명을 떠날 수가 없어서 퍽해로였다. 이것도 이광수가 모르고 하는 짓이지. 경허 스님이 육체의 욕망을 떠날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다고? 아이고 야야 미친놈 아니야 이것도. 봐, 어떤 때는 길가에서 예쁜 색시를 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었다. 그게요. 이런 이 초자가 더 있네. 윤창아보다 더한 초자가 있구만. 어이가 없다. 경허선사가 그 육체의 욕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예쁜 석시 보고 달려갔구나. 이거 못 쓰겠다. 이게 춘원 이광수라고 하니 참 그자의 참 안목도 참으로 초등학교부터도 못한 인간이구만. 야 이놈아 지금 망공이가 뒤에 배랑이 무겁다고 하니까 그 무거운 거를 안 무겁게 내가 축지법 써지마 해가지고 달려가서 뽀뽀했지. 욕망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 길거리에서 가서 뽀뽀를 했다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나는 또 이 소리는 금시초문이네. 그래서 이 제자가 여기에 질문을 해가지고 그 제자가 망공이다 어쩔래. 스님 같은 도가 높으시니가 그것을 어쩐 이름인가 하고. 망공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망공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말을 물어. 그냥 깨달은 거야. 망공이가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경허스님 스승의 마음을 알아차렸어? 알아차렸다고. 무슨 스님 같은 도가 높으니까 그런 일을 왜 하느냐고. 언제? 거참 못 쓰겠네. 경허의 말이 어이가 없다. 야 세상에. 육체의 욕망을 떠날 수가 없어서 길거리 가는 여자 안하게 뽀뽀를 했다고? 에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을 시행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곡괭이 들고 낫 들고 달려오니까 살기 위해서 뛰다 보니 배랑이 무겁다는 생각은 영도 안 들어. 살겠다는 일념 때문에. 그래서 일체이심조라는 말을 했지. 누가 이런 말을 해. 또 어떤 때는 어느 대사를 찾아가서 술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술을 먹고 술을 먹은 후에는 또 갈보를 데려오라고 해서 미치겠다. 이런 미친놈. 내가 내 입이 더러워서 말하기 싫다 이 미친놈아. 세상에 살다 그래서 그것을 사다가 이거 그 김태읍에 쓴 거구만. 그 김태읍 놈도 미친놈. 미친놈들 이게 천지 집단이야 이게 지금. 더러운 이야기들.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저것도 똑같은 말이죠. 돈정난동 불 다생습기 심.
이것도 그 말인데 다생의 습기는 한꺼번에 도노의 이치는 부처와 동일하지만 다생부터 익혀온 습기는 한꺼번에 이거 그 어제 나온다 그랬죠? 보조곡사 진을에 수신결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사람의 육체를 쓰고 나서 마음으로 부처님 되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오래 가졌던 습생은 참 끊어버리기 어려운 것인 줄 알아요. 이광수, 너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원 깨달음의 깨자도 모르고 좌보동의 방석에 단 1분도 안 앉아본 자에 따대고 선을 감히 도네. 불성설이지. 에이, 탈락. 두고 말다나 허주가 꽤 괜찮은 줄 알았더니 허당맹 꽁문이러거나 이광수가 꽤 괜찮은 줄 알았더니 춘원 이광수 오냐? 꽤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주 허접쓰레기구나. 어디서 그런 말을 해 감히. 지 소설이나 잘 쓸 일이지. 그렇다면 깨달은 후에 계율을 수지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불교계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경언의 논리를 비판한 글도 있었지만 우호적인 글도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경어의 법화와 행위를 풀이하여서 봤죠. 그런데 이처럼 경어의 평가는 다양했다. 그러니까 누구죠? 방아람 스님이 경어의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위는 따르지 말라라는 말을 했고, 또 위산영어는 뭐라고 했어요? 깨달은 자는 그 법화는 귀히 여길지언정 그 행위는 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행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깨달은 자의 분상에서 나오는 행동은 뭐든지 그것이 본인이 통찰지를 갖춘 그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의도적이건 무의도적이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행위라 거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추후에는 대승불교 계율을 연구하는 유관학자들의 냉정한 참여가 요청된다. 경어선사는 빼고 요청하세요. 사양입니다. 유관학자고 안 유관학자고 간에 경어선사에 대해서는 여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깨달음과 수행이라는 범주에서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경어선사는 제외시켜주세요. 이미 깨달은 자의 경지를 왜 감히 속인이 그거를 가타부타 따따부타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박재현이가 나오네. 또 박재현 주장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박재현의 글에서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수덕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와 경어의 사상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이 논고에서 윤창화가 제기한 경어의 북행은 은둔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가지 이유는 뭘까요? 윤창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은둔이 아니라는 거요? 그는 세 가지 주장을 피력하였는데, 첫째, 경어의 부정적인 인물병에 식민통치 이념이 작동할 가능성. 식민통치 때문에 그랬다는 것과, 둘째는 주색과 관련된 행적 때문에 경어를 한국 불교의 사표로 삼기 어렵다는 평가에 독재적 식민지적 허구성이 작동할 가능성. 셋째, 경어가 자신의 주색 행적에 반성의 태도를 취했는지에 의문이라는 점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런 박재현 주장은 이채롭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죠.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어요. 경어에 대해 평가를 내린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친일 성향을 강하게 보였다는 점은 이러한 추측에 근거가 돼요. 왜냐? 이능화도 친일, 김태읍도 친일, 대표적으로 권상로도 친일. 권상로도 경어선사를 개판으로 만들었어요. 다 이거 친일파들이야. 새마을운동의 방향이
계속된 일제강점기의 심정개발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이다 이런 얘기요. 심정 같은 소리하고 다 어이가 없어. 여러분 심정개발운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 이게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이것들은 선의 선자도 모르는 것들이 심전 우리가 이 심정을 아마 지금 마음밭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마음밭 우리가 마음자리를 다 뭐라 그래요? 한번 써보죠. 원래는 본지라고 하죠. 본지풍광이라고 하잖아요. 본지라는 말도 있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심지라는 말이 있어요. 본지, 심지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응? 전지 이렇게 세 개를 써요 보통. 본지, 심지, 전지. 근데 얘는 심전이 뭐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어디서 여기서 주워들어가지고 짜집기는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마음밭이 아니에요. 심지, 본지, 전지 이게 선에서 쓰는 그 우리의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말이고 심전이라는 거는 원 이것들이 이거 뭐요? 이거 지금 이거 일제강점기 때 이 친일파들이 이 명리승들이 꾸며낸 말이에요. 더 웃기는 건 이거죠. 이게 이 선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탈락. 이 선의 선자도 모르는 것들이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밭은 개발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구는 것도 아니에요. 뭐야? 본지풍광이야. 본지풍광. 본래의 모습이죠. 본래 자리. 그거를 심전개발운동 같은 그러니까 틀렸죠. 심전개발운동이라고 쓰는 순간에 이미 이 자들은 선의 선자도 모르는 자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틀린 건 또 뭐냐면 이 전자를 쓰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인물들인데 사상개조의 심정개발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마음자리를 개발한다는 거에 사상개조에 목맨 사람들의 눈에는 그 경어가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김태읍이란 자도 중이 돼가지고 경어선사를 폄훼하는 글을 썼더라 이런 얘기인데 지난번도 말했지만 인간 경어를 다 읽어보면 마냥 폄훼를 한 것만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주색과 관련된 경어의 일화들은 이들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확대 재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이랬는데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가지고 일제시대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닌 자들이 뭐가 친일파들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어에 대해 평가를 내린 지식인은 공통적으로 친일 성향에 강하게 보였다는 지적에서 의아심이 제기된다. 박재현은 경어에 대한 부정적 인물편의 대상자만 거론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대 불교 공간에서는 경어에 대한 평가는 이능화, 방한함 스님도 별로 그렇게 경어선사를 좋게 평하지 않았어요. 김태읍, 한영운이 했는데 방한함과 한영운은 사실은 친일과는 무관하죠. 그래도 방한함 스님도 잘 쓰셨어야 돼요. 경어에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위는 따르지 말라고 음주와 뭐를 거침없이 했다는 말도 다 쓰셨잖아요. 이 스님들이 잘해야 돼요. 박재현은 한왕과 반해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그의 주장과의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지금 누가 김광식 교수가 쓰고 있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